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가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있는데 출근길 혼란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양자 대결을 확정하고 마지막 토론회를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조사합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을 잡으러 왔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만료됩니다. 정부는 재적이 확정되면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버스를 운행하지만 속도를 낮추는 이른바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대중교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네, 지금 출근길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합정역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시작되면서 환승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크게 붐비고 있지는 않지만 버스 간격이 평소보다 점점 길어지면서 조금씩 혼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새벽에 협상 결렬 소식이 나오면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속도를 낮추는 준법 투쟁이란 게 어떤 방식입니까? 네,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좀 더 느리게 운행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준법 투쟁인 건데요.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승객들이 자리에 앉거나 또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전운행을 명목으로 사실상 버스를 느리게 운행하면서 정차나 휴게 시간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만큼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준법 투쟁은 오늘 새벽 4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운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새벽에 협상 결렬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결렬된 이유는 뭔가요? 노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협상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의 정기 상여금을 반영하고 또 기본급 8.2% 인상,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와 또 사측은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9시간가량 상반된 주장을 펴던 양측은 오늘 새벽 2시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네, 곧 연휴가 다가오는데 이 준법 투쟁 계속 이어집니까? 네, 노조는 우선 오늘 하루 경고성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할 방침입니다. 그 사이 사측과 다시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다음 달 8일 노조 대표자 회의 전까지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총파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하철 출근 혼잡 시간대 운영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고 열차 투입도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합정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합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갈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외 별도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 후보는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가장 먼저 합류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강 전 장관은 JTBC와 통화에서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파 성향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고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JTBC에 결국 이번 대선은 보수로 중도로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좌우의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또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입기 시작한 당 점퍼에도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점을 찍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선대위 출범 후엔 첫 번째 민생 행보로 직장인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을 두고 양극단에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남았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하고 누가 싸워서 제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이다. 저는 1차, 2차, 3차 경선 다 전략이 같습니다. 민심을 따를 겁니다. 솔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탄핵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도 논쟁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식은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원래 우리 당 경선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또 하자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경선 도중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오는 3일 확정됩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틀 연속으로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서울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적은 진술서를 준비했는데 오 시장 측은 이런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8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명태균 씨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명 씨는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이 후원자에게 직접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한 거라며 구체적으로 통화한 시점과 횟수 등을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알고 그 사람 전화가 왔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제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 오지 않았겠습니까? 황금폰에 다 나오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다 한 거. 네, 김한정, 오세훈, 강철원. 명 씨는 검찰에 진술서도 미리 준비해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진술서에 오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자신에겐 서울 아파트를 한 채 사주고 김영선 전 의원에겐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황당한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오 시장도 지난달 20일 압수수색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것을 오늘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 시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24일 충주에서 열린 장애인 도민체전에서 선수들이 받은 부실한 도시락이 논란이 됐습니다.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전하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에 풋고추, 김치 몇 조각과 무말랭이가 든 이 도시락의 가격은 9,000원, 자릿세 3,000원을 더해 12,000원에 제공이 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충청북도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에서 불거진 부실 도시락 논란인데요.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 어제 직접 담당자와 사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누가 결정하게 된 걸까요? 한막하고 식탁, 의자 이거 뭐 밥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 여기가 그걸 셋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시골도 그렇고 1,100개까지는 도시락의 질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업체가 수량 예측에 실패해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 부실한 도시락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부터 생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참여하신 선수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충주시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업체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선 담당자가 이렇게 직접 사건의 절차와 대처까지 설명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소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이 관세를 제품 가격에 표시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권 100일째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 아마존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is a hostile and political act by Amazon. It's not a surprise because, as Reuters recently wrote, Amazon has partnered with a Chinese propaganda arm.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에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아마존이 관세로 인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표시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사진을 들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아마존은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를 표시하는 걸 고려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Great. Jeff Bezos was very nice. He was terrific. He solved the problem very quickly. 하지만 미국 내에선 트럼프 좋아하지만 이건 아마존이 잘한 일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 왜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하느냐는 겁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승리하는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주역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break us so that America can own us. That will never ever happen. 9년 만에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가 물러나고 흔들리는 캐나다 집권당의 승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총선 당일까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캐나다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조롱, 관세 정책, 또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야당은 오히려 자유당의 지지를 결집시켰습니다. Our ol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 relationship based on steadily increasing integration, is over. 새 총리 선출직 경험은 없는 정치 초보지만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자유당은 과반인 172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승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한때 주택가를 위협했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어제 저녁 7시쯤 다시 발화했습니다. 산불은 함지산 백년사 방면 7부 능선에서 다시 시작돼 정상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에 나선 가운데 날이 밝으면서 산림청도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크게 번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잔불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늘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일괄 유급 처리됩니다. 정부가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고 지시한 건데 빈자리는 100%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대 학장단과 만나 계획을 논의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수업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유급 기준일, 예정 대상자 수,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했을 때 수업 기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지나는 오늘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급이 확정되면 학사 유연화 없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의대가 건의한 편입생 선발 방식 변경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대학별 등급에 따라 편입생 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의대 안에서 등급에 상관없이 결원 전체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무더기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편입생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은 복학 신청을 한 이후에도 4명 가운데 3명꼴로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의대협이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면 대규모 유급으로 내년에 3개 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돌아가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강경파는 대선 전까지 버티면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의대 학장단과 만나 유급 처리를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과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며 사실상 백기토항한 상황에서 이번 유급 처리 경고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 대응에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마다 유심을 바꾸려는 긴 줄이 늘어섰는데 이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대리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SK텔레콤 대리점 곳곳엔 유심 교체를 위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전히 대리점별 유심 재고 수량 안내가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불편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1시간 정도 됐죠.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당하면은 나만스럽죠. 현장에선 대리점마다 제각각인 대응 방식을 두고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대리점 앞에 줄을 선 순서대로 교체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온라인 예약 순서대로 처리하는 곳도 있어 가입자 혼란이 가중된 겁니다. 일단은 오프라인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도무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되게 짜증나요. 온라인으로 유심 교체 예약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몇 시간 기다리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오늘 저거 칩을 바꾸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예약만 하고 가야 되는데 전화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근처에 대리점이 없는 지역이나 가입자 불편을 고려해 택배 등 다른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점마다 그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확보량을 좀 이렇게 알려만 줬더라도 그 집으로 좀 그런 걸 배송이 된다든지 이러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2년 전 LG U+ 정보 유출 사태 당시엔 가입자가 대면 교체와 택배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고 교체 가능 날짜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택배로 보낼 경우 추가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에도 못 미쳐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군에서 또 갑질 폭로가 나왔습니다. 삼성 장군인 육군 수도군단장과 그 가족이 수영 강습을 신청하기 위해 부하들을 새벽부터 줄 세우기에 동원하는 등 황당한 사적 지시를 해왔다는 겁니다. 임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박정택 수도군단장과 비서실 소속 군 간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수영장 아쿠아로빅 시간표를 보내자 신청 바람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 군단장 부인의 수영 강습을 대신 신청해달란 지시만 4차례 있었고
이를 위해 간부들은 새벽 4시부터 수영장 앞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미 신청한 강습일자와 시간을 바꾸는 것도 부하들 몫이었습니다. 월수금이 되면 제일 좋은 일환인데 15시나 12시는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뭐 일벌을 합니다. 그래갖고 딱 18시가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사적인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려 앵무새 3장을 중고거래하는 현장에 대신 나가달라더니 내가 당근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냈거든? 예. 그거 좀 부탁하자. 흥정은 안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해자. 예, 알겠습니다. 얼마래? 좀 안 깎아준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 관람권을 대신 구해주고 반려동물의 끼니를 챙기는 것도 모두 비서실 소속 간부들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내일 네가 시간 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저녁도 좋으니까 지금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군인권센터가 박 군단장과 관련한 여러 건의 갑질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고 황당한 사적 지시를 남발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현장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햇볕이 강해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와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